어제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네. 아시아나. 정말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이걸 바로 방송에서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핫하게 떠올라서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아시아나 항공사 내에 직장에서 본인 인증 같은 거를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는데 네. 그 게시판에서 이 서 검사님의 사건을 이유로 우리도 이제 미투 운동을 하자라는 식의 그런 흐름이 뭔가 나오고 있는 그게 이전부터 블라인드 게시판 내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그런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흐름 기회에 뭔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아시아나그룹의 첫째 주 목요일 날 여승무원들을 만나러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러면은 의도가 존나 더러울 것 같아. 아침에 오는데 새벽 한 7시 반쯤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관리자들이 이제 여승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층 로비에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손뼉을 마구 치면서 회장을 모시는 거래요.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껴안거나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잠깐, 기쁜 마음까지 강조해?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척을 해야 된다. 반가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박 회장이 양팔을 벌리면 달려가 안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교육 말고도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안겨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미친 회사인데? 저 김정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정일보다 더해. 난 세상에 어떤 독재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창기십자가라고 창기십자가라는 사이비 종교 완전 개사이비 종교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남한 얘기가 맞나? 북한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당사자들의 그 한겨레에서 이렇게 취재한 거를 보면은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서 팔짱을 끼면 이제 좀 신체 접촉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본부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렇게 좀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른대요. 뭔가 싫은 티를 내면 야 너 달려가 막 야 이러면서 너 뭐 하는 거야 표정 관리해 이런 식으로 그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 네. 또 그 회장 자체도 이거를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뭐 알아서 회장님 기분 좋으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회장 자체도 자기 기받으러 왔다고 여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 한 20-30분 동안 껴안고 있는다든지 여승무원 그 20대 초반 여승무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또라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이거는 거의 매달 하는 거고요. 네. 연례 행사처럼 매년 1월마다 북한산 등산을 하는데 그때 예. 올라가는 여성 승무원들 조가 있고 내려가는 조가 있어서 그 여성 승무원들이랑 그 조랑 같이 등산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별채에서 여성 승무원들한테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방에 욕밖에 안 나온다 진짜. 회장이 방에 앉아 있으면 네. 여자 승무원들이 일렬로 줄을 방 밖에 서 있는데요. 그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절하고 흰 봉투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들이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쁨 좋으냐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돈을 받아도 이게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올해는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기는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을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장기자랑이 그 성심병원이 한창 이슈가 됐었을 그렇죠. 때. 예, 장기자랑 그 간호사 논란이 있었죠. 이때 예. 그 아시아나 승무원들끼리는 우리가 원조다라며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기서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성심병원처럼 확실히 있었고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심병원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회장의 만행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 검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의원이나 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뭐 노래방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각종 회사들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 한샘 때보다 더
뭔가 파급력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 성심병원 때도 아시아나가 터질 수 있었고 한샘 때도 터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 터진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권력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말단 사원과 뭔가 고위 직원보다도 더 심하게 안 그래도 비행기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승무원과 그 회장의 관계의 그 수직적인 게 굉장히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사라는 그런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네.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 애초에 미투 운동이 아까 정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권력 구조 문제가 좀 더 있는 운동이었잖아요. 네. 이게 원래 2017년도 10월에 영화 감독이었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이랑 성희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 가수계나 아니면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런 외국에서 이렇게 퍼져왔던 거고 이게 처음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뭐 문당내 성폭력이나 뭐 영화계 성폭력 이런 걸로 미투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선풍적인 그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뭔가 서검사의 이야기가 그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결국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예훼손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왜냐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면은 결국에 큰 권력 집단이랑 맞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출하면 그것도 잡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0년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봤었던 케이스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봤었던 케이스. 저도 아닥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싸워준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이것도 적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직장 내에 뭐 성희롱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에 57%가 성폭력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런 그 정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폭력이 사실 직장 내 성폭력뿐만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착취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이거는 권력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그 자체로도 멍청한 말이지만 더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친척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식의 그 권력 관계 안에 있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군대 선임이거나 뭔가 여성 상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성폭력이 명백한 갑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약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그게 성적으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그냥 뭐 흔한 성폭행 문제, 성폭력 그냥 뭐 여성의 뭐 피해자, 뭐 꽃뱀 막 이런 식의 문제들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사회적인 권력 문제로 생각하는 게 제3자들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도 목소리를 내고 나서의 그 사후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투 운동이 그래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그 얘기가 있어요. 미 퍼스트, 위드 유 운동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별로 많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미투는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감수가 많던 댓글이나 뭐 트위터에서 봤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너가 원하는 거는 가해자의 사과 아니면 처벌일 것인데 네. 그 가해자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당했어 뭐 카더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명예훼손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때문이고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같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직장 내 문화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미투 운동이 그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방관한 사람들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모른 채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나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아나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또 나와서 확산이 될 것 같고 미투 운동이 아까 양세병님이 말씀하셨던 미 퍼스트 위드 유 그런 운동이랑도 접목돼서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